태백산맥의 웅장한 능선 위로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5년이라는 세월은 한 여인의 실종을 아픈 전설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망각의 평화는 3명의 늙은 양치기가 낡은 가죽 안장을 발견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안장은 거친 비바람과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마치 산의 일부인 양 바위 틈에 끼어 있었다.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안장을 들어 올렸지만 그 무게감과 안감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이물감은 단순한 가죽 주머니가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그것은 잊혔던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과도 같았다. 양치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최 씨는 주름진 손으로 안장 안감을 더듬었다. 가죽 안쪽에 단단하고 네모난 무언가가 꿰매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고 허리춤에서 낡은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 땀 한 땀 실이 끊어질 때마다 마치 봉인된 과거의 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찢어진 안감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물기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역력한 작은 회중 일기장과 반으로 조각난 비취 펜던트였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서 평화로운 일상의 표정은 사라지고 5년 전 마을을 뒤흔들었던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소식은 산비탈을 타고 내려와 강원도에 고립된 작은 마을을 순식간에 휘저었다. 윤서연. 모두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그 이름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파출소에 젊고 이상주의적인 김 경사는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의 상관은 이미 종결된 사건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타박했지만 김 경사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타올랐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유류품 발견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을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 또한 경찰로서의 사명을 다할 기회였다. 한편 서울의 삭막한 아파트에서 강지훈은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한때 성공한 건축가였던 그는 아내 윤서연이 실종된 후 모든 것을 버렸다. 그의 세상은 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집 안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낙인이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그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다. 강원도 경찰서라는 말에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아내의 소식. 그것은 그가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의 도래를 알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불신이, 그 다음에는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지우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곳, 아내를 잃어버린 지옥 같은 그 산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체념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집착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시작이었다. 서울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지훈에게 과거로의 회귀와도 같았다.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점차 푸르고 험준한 산악지대로 바뀌면서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점점 더 심해졌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서연과의 행복했던 기억과 그녀를 잃었던 끔찍한 순간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다. 그는 이 길이 진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5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멈춘 듯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변해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비극의 주인공이자 평화로운 마을의 불길한 과거를 다시 끌고 온 이방인으로 바라보았다. 동정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그들의 눈빛 속에서 지훈은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파출소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젊은 김 경사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사건을 해결하려는 순수한 열의가 담겨 있었지만 지훈은 그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 아내의 흔적을 쫓는 것만을 생각했다. 김 경사가 건넨 비닐봉지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깨진 비취,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축축하고 바랜 가죽의 감촉이 마치 서연의 차가워진 손을 만지는 듯했다. 그것은 5년 동안의 공백을 뛰어넘어 그녀와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는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눈을 감았다. 이 작은 책 안에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을까? 아니면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5년 묵은 유령과 마주한 순간이었다. 지훈은 싸구려 모텔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아내의 일기장을 펼쳤다. 5년의 세월을 산속에서 보낸 종이는 물에 불었다 마르기를 반복해 뻣뻣하고 약해져 있었다. 페이지 대부분은 잉크가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얼룩으로 가득했다. 그는 돋보기를 사용해 한 글자 한 글자 필사적으로 해독하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좌절감뿐이었다. 이 일기장은 아내에게 다가가는 마지막 길이라고 믿었건만 마치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처럼 모든 것이 불분명했다. 시간과 자연이 공모하여 그의 아내를 2번 죽이는 듯한 잔인함에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간신히 몇 개의 단어를 조합해낼 수 있었다. 페이지의 귀퉁이에 간신히 살아남은 글씨는 오랜 빛과 용의 눈이라는 기이한 조합을 이루고 있었다. 그 단어들은 지훈에게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했다. 아내가 식물 연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는 불길한 확신만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가 알고 있던 아내의 모습과 일기장 속 비밀스러운 단어들 사이의 괴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대체 누구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용의 눈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암호란 말인가? 김 경사가 컵라면을 들고 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지훈의 지친 얼굴과 일기장 옆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지훈이 발견한 단어들을 듣고 김 경사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는 즉시 파출소에 연락해 이 지역의 오래된 지도나 지명 기록에 용의 눈이라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지도에 나오는 장소가 아닐 것이라고, 아내가 남긴 일종의 수수께끼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아내와의 정신적인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절박함과 김 경사의 현실적인 수사 방식이 처음으로 충돌했다. 결과는 지훈의 예상대로였다. 몇 시간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용의 눈이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일한 단서라고 믿었던 일기장은 더 이상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는 굳게 닫힌 문처럼 느껴졌다.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자리에 차가운 절망이 들어섰다. 김 경사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보자며 그를 위로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듣는데 실패했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그는 무력하게 아내를 잃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첫 번째 과거의 편린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 태백산으로 떠나기 며칠 전 그들은 사소한 문제로 다퉜다. 지훈은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고 서연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외가가 본래 이 강원도 깊은 산골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다. 당시 그는 그 말을 그저 단순한 향수 정도로 치부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그리움 이상의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가 놓쳐버린 첫 번째 신호였다. 다음 날부터 지훈은 김 경사와 함께 마을 주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마을 사람들은 5년 전의 비극을 다시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렸다. 그들의 표정은 동정심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는 외부인이 자신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에 대한 경계심과 불편함이 역력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모아 산이 험해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훈은 그들의 침묵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암묵적인 담합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날 밤 지훈은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을의 허름한 선술집을 찾았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공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고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고 무겁게 변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막걸리를 주문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다. 제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한 도시 양반이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저 사람 때문에 마을이 또 시끄러워지겠군.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산처럼 거대한 체구에 태백산의 풍파를 그대로 새겨 넣은 듯한 거친 얼굴, 사냥꾼 박철민이었다. 그의 눈은 오랜 세월 야생을 응시해온 맹수처럼 깊고 서늘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앞에 앉아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지훈을 노려보았다. 선술집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고 두 남자 사이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철민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마침내 박철민이 뱀처럼 나직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묻어두는 게 더 나은 것도 있는 법이요. 산이 데려간 사람은 산에 맡겨두는 게 순리야. 죽은 사람의 평온을 깨뜨리지 말고 조용히 떠나시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의 오만한 선언이자 더 이상 파고들면 위험해질 것이라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훈은 그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저기가 아닌 어떤 진실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자의 완고함을 읽었다. 그는 이 남자가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직감했다.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힌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박철민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 무언가 알고 있지? 그날 산에서 뭘 봤는지 말해. 선술집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말리기 위해 일어섰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김 경사가 아니었다면 주먹 다짐으로 번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김 경사는 간신히 두 사람을 떼어놓았고 박철민은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경멸의 눈빛을 던진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의 몸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파출소로 돌아오는 길에 김 경사는 박철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는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고독한 사냥꾼으로 누구보다 이 산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연이 실종되던 날 산 입구 근처에서 그녀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있었지만 정작 그는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박철민은 지훈의 머릿속에서 단순한 방해꾼이 아닌 아내를 해쳤을지도 모르는 유력한 용의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의 집요한 의심은 이제 명확한 표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다시 과거의 기억이 지훈을 덮쳤다. 서연이 여행 가방을 싸던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가 평소에는 잘 착용하지 않던 비치 펜던트를 소중하게 챙기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이었다. 왜 그것을 가져가냐는 그의 물음에 그녀는 그저 행운을 빌어줘 라며 슬프게 웃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미소는 행운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한 체념의 표정이었다. 그는 왜 그때 그녀의 슬픔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지훈의 집착은 이제 온전히 박철민을 향했다. 그는 김경사 몰래 박철민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며칠을 잠복한 끝에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박철민이 서연이 사라진 등산로 입구의 오래된 나무 앞에서 무언가를 태우며 의식 같은 것을 치르고 있었다. 마치 죽은 자의 넋을 기리는 듯한 그의 행동은 지훈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저것은 죄책감의 발로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기만인가? 지훈은 멀리서 그의 모든 행동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를 갈았다. 박철민이 사냥을 위해 깊은 산으로 들어간 틈을 타 지훈은 그의 외딴 오두막에 몰래 들어갔다. 내부는 사냥꾼의 집답게 간소했지만 벽 한쪽에는 태백산맥의 오래된 지도와 지역 설화에 관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명백한 범죄의 증거는 없었지만 집 안을 감도는 무겁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지훈을 압박했다. 그는 샅샅이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분명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를 광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성이 아니라 오직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낡은 책상 서랍 안에서 그는 작은 나무 3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서연이 자신의 작업실 책상에 항상 놓아두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과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손으로 깎아 만든 조각이었다. 이 오두막에서 아내의 흔적을 발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지훈은 순간 숨을 멈췄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 아내는 왜 자신에게 이 남자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같은 시각
김경사는 낡은 토지대장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수십 년 전 서연의 외가가 현재 마을이 들어선 땅을 포함한 광대한 산지의 소유주였다는 기록이었다. 그러나 그 땅은 의문스러운 상황 속에서 헐값에 팔려나갔고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은 소실된 상태였다. 오랜 빚이라는 일기장의 구절이 마침내 현실적인 단서와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여행은 단순한 연구나 휴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와 가족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세 번째 기억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지훈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가 떠나기 일주일 전, 서연은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집안일이라며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자신의 일에 지쳐 있었고 그녀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은 명백한 외면이었다. 만약 당신이 지훈의 입장이었다면 아내의 비밀을 어디까지 파헤쳤을 건가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훈은 나무 세 조각과 토지 기록을 들고 김경색에 달려갔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식물 연구를 핑계로 실제로는 자신의 가문이 겪었던 부당한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 비밀을 지키려는 누군가에 의한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철민이 있었다. 이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것은 실종 사건이 아니라 한 가문의 비극과 얽힌 살인 사건일지도 몰랐다. 모든 것을 깨달은 지훈은 다시 박철민의 오두막에서 가져온 책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용의 눈은 지도에 없는 이름, 이 지역 사람들만이 아는 전설 속의 장소일 것이다. 그는 낡은 민속 신앙에 관한 책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먼지 쌓인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다. 그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집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그의 모든 감각을 곤두서게 했다. 이제 그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한 전설집의 희미한 사파와 함께 기록된 구절을 발견했다.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 고대 무당들이 이승과 저승이 만나는 통로라고 믿었던 용의 눈, 롱의 얀. 그 동굴의 위치에 대한 묘사는 태백산맥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위험한 미개척 지역과 일치했다. 그곳은 일반 등산객은 물론 웬만한 사냥꾼들조차 접근을 꺼리는 곳이었다. 지훈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 서연의 마지막 흔적이 혹은 그녀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늘이 그의 결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는 10년 만에 찾아오는 최악의 폭풍우가 태백산맥을 강타할 것이라는 경고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공교롭게도 5년 전 서연이 실종된 날의 날씨와 똑같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산이 그를 부르는 듯한 혹은 거부하는 듯한 거대한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창밖에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다. 김경사는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려는 지훈을 필사적으로 말렸다. 지금 산에 오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며 날이 밝고 폭풍이 지나가면 정식 수색대를 꾸려 함께 가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의 빛이 사라지고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광적인 집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5년의 기다림은 그의 인내심을 모두 소진시켰다.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더 기다릴 수 없었다. 모든 경고를 뒤로 한 채 지훈은 등산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반으로 깨진 비치 펜던트의 나머지 반쪽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 떠난 후 그녀의 보석함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나면 합쳐주리라 다짐했던 약속의 증표였다. 그는 펜던트와 지도를 번갈아 보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의 심장부, 용의 눈. 아내의 진실과 자신의 구원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이제 혼자서 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지훈은 폭풍우를 뚫고 험준한 산을 올랐다. 매서운 비바람이 그의 뺨을 핥히었고 발밑에 흙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이것은 단순한 등반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그를 짓눌러온 죄책감과 절망,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진실을 향한 광적인 집착이 뒤엉킨 처절한 사투였다. 산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육체적 고통은 이미 무감각해진 지 오래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용의 눈을 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위태로운 벼랑 끝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다. 마침내 지도가 가리키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앞에는 거대한 절벽과 폭풍으로 불어난 맹렬한 폭포수만이 존재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몸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는 폭포의 굉금을 뚫을 듯 아내의 이름을 절규했다. 바로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번쩍이는 빛 속에서 그는 보았다. 세차게 쏟아지는 물줄기 뒤편으로 어둡게 입을 벌리고 있는 동굴의 형상을. 용의 눈.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모습을 드러낸 기적과도 같았다. 지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줄기를 뚫고 동굴 안으로 몸을 던졌다. 폭풍의 광란이 거짓말처럼 멎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그를 감쌌다. 헤드랜턴의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동굴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곳에는 누군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가지런히 정돈된 침낭, 녹슨 랜턴, 그리고 식물 표본 대신 철학과 예술에 관한 책 몇 권, 윤서연, 그녀의 마지막 공간이었다. 그 광경은 5년간의 추적에 대한 종지부이자 가슴이 미어지는 비극의 확인이었다. 그가 만견자실하게 서서 아내의 마지막 흔적을 눈에 담고 있을 때 동굴 깊숙한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박철민이었다. 그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동굴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팽팽해졌다. 여긴 오지 말았어야 했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지훈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이곳으로 유인해 모든 것을 끝내려 한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분노와 슬픔에 이성을 잃은 지훈은 짐승처럼 소리치며 박철민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죽였어. 당신이 내 아내를 여기에 버린 거야. 두 남자는 동굴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격렬하게 뒤엉켰다. 그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었다. 같은 비극으로 인해 부서진 두 남자가 산의 심장부에서 끔찍한 진실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절박하고 슬픈 몸부림이었다.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박철민을 지훈이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러나 박철민은 쓰러진 지훈을 공격하는 대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절규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난 그저 그 사람을 지켜줬을 뿐이오. 그의 외침은 천둥처럼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박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의 첫 조각을 꺼내놓았다. 윤서연은 이곳에 납치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라지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그녀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어머니의 고향인 이 산을 선택했다고. 박철민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는 우연히 산속에서 쇠약해진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마지막 부탁을 했다. 자신이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자신의 안식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인 지훈이 자신이 겪은 고통의 진실을 절대로 알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녀의 실종은 증오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사랑하는 남편이 병들어가는 자신을 보며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절박한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안장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직후 폭풍우 속에서 그녀의 말에서 떨어져 나가 지금껏 잃어버렸던 것이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강력하게 지훈을 강타했다. 그가 5년 동안 그려왔던 복수극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대신 아내의 지독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고통스러운 이해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가 괴물이라고 믿었던 남자는 사실 그녀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던 수호자였다. 지훈은 다시 동굴을 둘러보았다. 더 이상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이곳은 아내가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성소였다.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거대하고 텅 빈 슬픔과 사랑의 바다만이 남았다. 박철민은 말없이 침낭 한쪽을 가리켰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가리킨 곳을 더듬었고 차가운 천 아래에서 방수 처리된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겉봉투에는 내 사랑 지훈에게라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아내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동굴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오직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응축되어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질문의 답이 바로 그의 손안에 있었다. 그가 편지를 펼치자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에 대해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자신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절박한 마음에 대해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이자 자신의 뿌리가 시작된 이 산으로 돌아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만을 추억으로 남긴 채 마지막을 맞이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녀는 지훈에 대한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의 비밀이 그에게 안겨줄 고통에 대해 수없이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를 고통 속에 남겨두는 것보다 그가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편지의 후반부는 설명이 아닌 간절한 부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과거에 갇혀 살지 말아달라고, 슬픔이나 죄책감에 잠식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힘으로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부탁했다. 자신의 선택을 용서해주고 더 중요하게는 아무것도 몰랐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그의 부재 속에서도 그가 온전한 행복을 찾는 것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니 부디 당신의 삶을 살아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지훈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5년간 그를 지배했던 분노와 복수심이 섞인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렀던 모든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아내의 희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는 비로소 5년 만에 아내를 제대로 애도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산의 심장부에서 그는 그녀 사랑의 깊이와 무게를 온전히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적이 아닌 슬픔을 공유한 또 한 명의 조문객인 박철민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를 그리고 이해를 담은 침묵의 인사였다. 거짓말처럼 폭풍이 멎고 동굴 입구로 새벽의 고요하고 깨끗한 빛이 새우며 들었다. 지훈은 용의 눈 밖으로 걸어 나왔다. 폭풍우와 진실에 씻겨나간 세상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대로 박철민이라는 과묵한 수호자의 보호 아래 그녀의 안식처를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제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미해결된 미스터리의 무게가 아니었다. 고통스럽지만 더없이 아름다웠던 한 사랑 이야기의 무게였다. 그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마을을 떠나는 지훈의 모습은 더 이상 처음 도착했을 때의 망가진 유령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마침내 만약에라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정의를 향한 그의 여정은 결국 이해를 향한 여정이었다. 살인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선택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그가 태백산에서 얻은 진짜 해답이었다.